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자본주의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요즘 부쩍 늘어났네요.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비춘 바 어떤 걸 좀 많이 느끼냐면,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공짜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공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공짜가 아닙니다. 친구든 애인이든 뭐든 간에 앞으로도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공짜로 뭔가 얻어먹고 하는 사람은 절대 유지가 안 된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나이 먹어서 가진 거 없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짜 마인드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옛날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공짜물이면 양재물도 마신다. 이 말 들어봤죠, 여러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해요. 얻어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살면서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공짜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망하고 안 좋아지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이 봅니다. 공짜를 좋아한다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따지는 걸 수도 있지만 의심은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 먹어 보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사회에. 언론, 미디어 다 의심해야 돼요. 심지어 저는 여러분도 의심합니다. 믿을 게 없어요. 오히려 나한테 뭔가 공짜로 주잖아요. 의심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공짜로 주지? 나 이 사람한테 해준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왜 자기 돈 투자하는 거지? 나한테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하는 게, 절대 남이 주는 건 업접하지 마십시오. 그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신용카드 만들 때 뭐 사은품 있잖아요. 공짜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나만 도니까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면 그런 거 잘 먹히죠. 뭐 하나 사면 뭐 준다. 뭐 가입하면 뭐 준다. 절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모바일 어플 같은 거 이제 회원 가입하면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상품권 준다거나, 절대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정보 돈이거든요, 여러분. 회원 가입하면 거기다 아이디, 이름,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입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호주머니 안 나가지만 여러분 개인정보도 돈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에 팔아먹는 거예요. 싼 값에. 그래서 절대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밥도 얻어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들이 나한테 그냥 밥 사주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의도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 잘 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나이 먹어서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빚은 정말 무섭습니다. 내 인생을 집어삼키니까, 못 갚았을 경우. 근데 앞으로 인생이 집어삼켜질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빚을 져놓고 못 갚으니까. 항상 이 빚이라는 거는 빌리고 나면 탕감에 대한 압박이 생깁니다. 근데 탕감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갚지도 못할 빚을 왜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받더라도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 돈을 갚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과 역량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일단 최대한 많이 땡기고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빌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이 생겨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나라에 구제받을 생각만 합니다. 정작 자신들은 나라에 해준 게 없으면서 부채만 늘리는 주제. 근데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있을까요? 자신이 벌린 빚도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성장한 도움을 줄까? 아무 도움 안 줘요, 여러분. 국가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짐이에요, 짐. 짐덩어리입니다. 나라를 조먹는.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이제 추심 압박이 들어오죠. 빨리 갚으라고. 그런 압박을 계속 받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 잠도 못 자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누구 만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길 가다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돈 안 갚는 사람이 소문나면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일을 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돈을 안 갚는 것 자체가 내가 신용이 바닥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아무튼 점점 지금 대한민국은 안 좋은 게, 이 빚이 진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점점 못 갚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미래는 안 봐도 비리옵니다. 여러분 중에서 뭐 빌리는데 못 갚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져놓고 못 갚는 분들이 많아요. 갚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빌릴 땐 생각 안 하지. 빌릴 때는 뭐 어떻게 갚을 수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막상 내가 이제 매달 이제 나오는 돈, 이자까지 생각하고 그리고 나가는 돈까지 이제 맞춰보면 생각보다 빡시다는 거 알게 돼요. 지금 이제 연끌하신 분들, 아파트 연끌하신 분들도 이렇게 원금 이자가 많이 나갈 거나 물가가 올라갈 거라 예상을 못한 거예요.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예상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허덕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거기다가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점점 이제 한계치에 봉착하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는 뭐 대출 받아서 뭐 해볼 생각 하시면 안 돼. 점점 이제 대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이 나락가는 사람들 많이 생기니까. 지금 뭐 대출 받아 투자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지키자. 괜히 무리수 벌리지 말자. 괜히 빚내가지고 인생 난이도 올리지 말자. 그런 마인드로 사셔야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쟁이들은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에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부동산 쟁이라고 하신 분 아마 연끌하신 분도 얘기하겠죠. 그분들이 좀 무리수를 좀 하긴 했습니다. 그분들이 좀 무리하게 대출받긴 했어요. 그분들도 그땐 정신이 없었을 거야.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은 거지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연끌붐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말까지 했냐면, 야, 대출은 최대한 많이 땡기는 게 좋아,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야, 4억밖에 안 돼? 야, 이런 말 어떻게 좀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부모님 명의 대출 받던 거 해. 그래 집 살 거 아니야. 야, 앞으로 집값 올라간다니까. 너 나이 먹고 고생하고 살고 싶어? 야, 지금 안에 못 산다니까? 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많이 땡겨. 그렇게 해서 너도나 땡겼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있어요. 왜냐면 대책이 없으니까. 자신도 이렇게 많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갚아야죠. 본인 명의로 했으니까. 그 연끌 하신 분들 중에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지 그런 거예요. 그때 연끌 할 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때 이성적 능력이 상실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집 사니까 불안해가지고 엄격하게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예상한 것보다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다 집은 안 팔리죠. 뭐 지금 집값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좀 여러 마이너 영향이 있습니다. 거래는 거의 안 됩니다. 거래는 진짜 좋은데 말고는 안 됩니다. 좀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집값은 올라간다고 하는데 거래는 안 돼요. 거래 안 됩니다. 뭔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냥 집값 가격만 올라가고 막상 실거래는 안 돼. 아니 집을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격만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돈이 돼? 오히려 가격 올라가 버리면 세금 늘어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빚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 대가는 큽니다, 여러분. 빚은 무서운 겁니다. 절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빚이 많을수록 내 인생은 점점 옥죄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앞으로 뭐 대출 받아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지. 너무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뭐 집 사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솔직히 연끌분들도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무리수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너무 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본인들도 좀 무조건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겠지만 연끌한 대가가 크죠. 아무 생각 없이. 빚이라는 거는 받을 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내가 앞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대출 받으면 뒷감당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절대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마시고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